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글 수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한글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한글에서 사용하면 재미있는 유용한 단축키.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뭐 한글 사용하실 때 반드시 단축키를 써라, 마우스를 써라, 위에 있는 메뉴를 써라, 어디를 써라. 솔직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강의해 드리는 거는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고 아예 못 만들진 않으시고 내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이해하시고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 능률적으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한글을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이 좀 내가 앞으로 뭐 업무적으로 한글을 많이 다뤄야 되고 다루는 가운데에서도 조금 능률적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축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단축키도 웬만한 것들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단축키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저렇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나한테 쓸만한 단축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외워나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단축키 일반적인 거죠. F7번 누르면 편집 용지 나타난다. 키보드에 보시면 F7번 눌렀을 때 나타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화 상자라고 부르세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혹시나 여기서도 저 마우스 잡기 싫어요. 선생님 키보드로만 움직이고 싶은데요. 그러면 탭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이동되는 거 보이십니까? 예, 맞아요. 누르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항목 간 이동할 때 탭을 사용하시고 반대로 움직이실 때는 Shift 누르고 탭 누르시게 되면 또 반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Alt를 누르시게 되면 영어로 A, B, C, D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단축키로 만약에 우리가 탭을 누르는 것도 귀찮고 아니면 내가 이런 것까지 외우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위에 보시게 되면 T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게 되면 바로 위쪽으로 바로 가갖고 지우고 내가 원하는 개념으로 바로 세팅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한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축키의 사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설정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Alt 누르고 D 누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엔터 누르셔도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드릴 거는 뭐다? 편집 용지할 때는 F7번이고 그리고 대화 상자가 나타났었을 때는 탭 간 항목 이동이 가면서 반대로 갈 때는 Shift 탭 누르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게 되면 영어가 바뀌게 되는데 이 영어를 눌렀었을 때 내가 바로 그 항목에 대한 설정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한글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 사용 거의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키보드로만으로도 한글 잘 만들어내신다고 그 얘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일반적으로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탭키를 눌러갖고 항목 간 이동이 되고 반대일 때는요. 반대로 갈 경우는 뭐 누르시면 되신다고요? 예, Shift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 돼요. Shift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 되시겠고 또 하나 뭐를 예, 나타난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게 되면은 Alt를 누르고 있으면 저희 누르고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영어가 나타나는데 영어 보고 항목 간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항목 간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기타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부터 출발해 갖고 우리가 문서 만드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들 컨트롤 F10번 기억나시죠?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10번 누르시게 되면 뭐가 뜬다? 문자표가 뜬다. 그래고 문자표 쓰실 때는 한글 문자표 쓰시는 걸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일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들, 그런 다음에 선 단위에서 나타나는 단위들, 원에서 쓸 수 있는 동그라미 글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볼릿 기호 사용하셔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크기 같은 세팅과 모양적인 이런 크기 같은 세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 방법 싫으시면은 모두 가능하다고요? 미음, 리을, 이응, 한자. 요 이제 몇 번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특수 문자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리을 누르고 한자는요. 리을 누르고 한자는 우리가 쓰는 단위들. 맞죠? 그런 다음에 이응 누르고 한자는 뭘 하셔라?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 글자 같은 거 쓰실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배우셨던 대로
글자 겹치기 입력에 들어가시면은 입력 도움메가 보시면 여기 글자 겹치기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조금 써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한자 바꾸는 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커서를 뒤에 갖다 놓고 한자 누르시게 되면 한자 나오게 될 거고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노트북 사용하시거나 그러셔갖고 선생님 우리 집 키보드에는 한자 키가 없어요 그러시면 제가 그때 뭐 누르라고 말씀드렸었죠? F9번 키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럭 잡는 단축키 물론 우리가 블럭 잡을 때 대부분 마우스 이렇게 해서 쭉 잡으시면 돼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닌데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다? F3번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블럭이 잡힌다.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제가 모두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이 방법 많이 쓴다고 그랬었는데 Shift 누르고 그렇죠? Shift와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잡는 다양한 방법이 마우스로 블럭 잡는 것과 같은 개념의 방법이 F3 누르고 방향키, Shift 누르고 방향키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방법 제일 편하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라고 F4번 키와 방향키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커서 갖다 놓고 F4번 누르고 옆으로 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놓고 글자색 중요하니까 빨갛게 진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될 수 있다라는 글자 파트에서의 부분 블럭 관련된 개념으로는 요 키가 종종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 녀석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단축키죠. 문서 전체할 때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블럭 그렇죠?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면 복사하기 컨트롤 X 누르면 잘라내기 그걸 내가 원하는 곳에 커서 갖다 놓고 하면은 붙여넣기 이건 다들 뭐 한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든지 요 정도 단축키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드리고요. 표와 관련된 단축키 이제 뭐 표와 관련된 단축에서 먼저 그럼 표 만들기 자, 표 만들기 할 때는 뭐 컨트롤 N 한 번, T 한 번. 뭐 한 번이라고요? 예, 컨트롤 N 한 번.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뭐를 누르시라? T를 한번 누르시라. 이러고 컨트롤 N, T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표 만들기 단축키가 나타나시고 이때도 여러분들 알트 누르면 이거 다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수를 예를 들면 5줄, 칸 개수는 4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들기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다. 표가 만들어지고 난 상태에서 글자 치시는 건 어렵지 않고 표가 그 칸 이동은 마우스로 찍으셔도 되고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고 Shift 누르시면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대신 제가 표 안에서는 엔터를 함부로 누르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F5번 누르면 이렇게 한 칸 블럭 잡히시고 F5번 한 번 더 누르면 연속 블럭 잡히시고 표가 아무리 복잡한 표라도 표 안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몇 번 누르게 되면 3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잡힙니다.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단축키를 다 설명 안 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 F5번 누르고 F7번 누르게 되면 열방향 블럭 F5번 누르고 F8번 누르게 되면 행방향 블럭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적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잡으시면 되시니까 단축키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뭐 또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뭐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F5번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블럭 잡고 Alt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접한 두 셀만 크기 조절. 그런 다음에 Shift 누르게 되면 블럭 잡은 칸만 크기 조절.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게 되면은 전체 크기가 변경되면서 크기 조절 그리고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Alt나 Shift는 나중에 표의 좌우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편하실 거고 컨트롤은 표의 상하 크기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하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크기 조절하는 거는 웬만하면 키보드로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으시고요. 블럭 잡고 꾸미기 할 때는 뭐 누르셨죠? C자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배경, 대각선 눌러갖고 선, 면 그런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에 가갖고 여러분들 어떤 테두리 쓸 거다라는 거 그리고 뭐 선업선도 선이다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 표 과정에서 한번 보시고 단축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블럭 잡고 뭐를 누르게 되면 M자 누르게 되면 합쳐지고 맞죠? 블럭 잡고 S자 누르게 되면 나눠져 갖고 우리 합치기 나누기는 제가 연습 문제 때도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무리 없이 쓰셔라. 됐죠? 그런 다음에 블럭 이건 다 블럭 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갖기 할 때는 높이 갖기는 지금 필요가 없네요. 다 높이는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비 갖기 할 때는 블럭 잡고 W 누르게 되면 각 칸의 너비가 정확하게 이것도 블럭 잡은 부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1 쓰고 2 쓰고 블럭 잡고 뭐 A 누르게 되면 자동 채우기 된다. 그리고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 하는 요령도 기억하시고. 그 밖에 단축키 한번 볼게요. 제가 종종 쓰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맨날 그 작업 그 녹화 끄고 하는 거니까. Alt S 누르면 뭐가 되는 거고 저장이 됩니다. Alt S 누르면 저장하고 되는 거고 Alt O 누르게 되면은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누르셔갖고 불러오기 누르시는 거나 여기서 요건도 많이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제 단축키로 Alt O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불러오기가 뜨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저장하기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Alt S가 저장하기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왜 S라고 돼 있죠? 예. 예. V입니다. V. 제가 써놓으면서도 잘못 써놨네요. 그리고 Alt V 누르게 되면 Alt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한 번 저장됐으면 그 위에 계속 덮어버리는 거고 Alt V는 우리가 문서를 원본 유지하고 딴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유지할 때는 Alt V 그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 여러분들 이거 굳이 이거 안 쓰시고 그냥 여기 파일 들어가서 메뉴 정확하게 확인하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lt P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와 관련된 단축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단축키가 뭐 컨트롤 누르고 엔터 누르셔갖고 여기서 강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컨트롤 엔터. 물론 뭐 알트 시프트 엔터를 통해서 구역 나누기도 있었는데 구역 나누기는 제가 웬만큼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정도까지는 기억해줘라.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쓰셔갖고 단축키 쓰시게 되시면요. 물론 마우스 같이 병행하면서 쓰시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단축키들은 알면 도움이 되는데 굳이 꼭 안다기보다는 내가 이거 몰라도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면 그 방법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혹시나 나중에 내가 한글을 전문적으로 써야 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것 같으시면 있는 단축키 다 적어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뭐 그거 다 적어드린다고 다 쓰실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까지 제가 쓰는 게 한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거든요. 한 저 요 정도까지만 제가 스스로 지금 쓰고 있는 단축키인데 여러분들도 한 요 정도까지는 단축키를 좀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그래고 단축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한번 복습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혹시 연습하고 싶은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한글을 조금 앞으로 쓰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거의 조금 외워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단축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어디 가셔서 어이구 저 사람 한글 좀 쓰는구나 이런 얘기 들으시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